안녕하세요. 비욘디 정다영입니다. 오현상의 당뇨교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말씀 해주실 오현상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다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말씀을 해줄 예정이시죠? 당뇨는 역시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먹는 걸 조절하는 게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뇨에서 식사 조절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오늘 당뇨 환자분들이 식사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첫째, 저는 당뇨 환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당뇨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거는 마치 그 당뇨인을 당뇨 환자를 만들지를 말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정하겠습니다. 당뇨인 여러분들. 당뇨가 먹는 거에 문제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대한민국의 당뇨 환자가 100명에 1명이었었는데 현재는 10명에 하나까지 10배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렇게 된 이유가 지난 30년 동안에 먹는 그 방식이나 먹는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먹는 거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치료가 안 된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 알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다는 거 알지만 다 못하듯이. 비유가 아주 적절한 비유를.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뇨 식사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제가 반성을 해보니까 우선 그 각자에게 맞는 열량을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영 씨 같으면 아마 한 1,500칼로리 정도 나올 겁니다, 하루에. 저 같으면 한 2,000칼로리 나올 거예요. 평균적인 사람 남자는 한 1,8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밥은 뭐 반 공기를 드셔라. 1,500이면 그다음에 두부를 뭐 2쪽 좀 먹을 수 있습니다. 생선 같으면 한 토막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정해주시는 건가요? 그걸 정해주는데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정해주니까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는 또 그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을 해주기는 아주 그 뭐랄까 표준적인 음식 그러니까 뭐 두부조림이라든지 생선 구이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해줬는데 막상 백반 같은 그런 식단이 아닌다면은 도저히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요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살다 보면은 세 끼를 다 자기가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저희가 병원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살려면 세 끼를 다 자기가 손수 해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거의 다름이 없는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면 뭐겠는가 그거를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 결과가? 고민 결과는 음식의 종류나 양이나 이런 게 첫 번째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 식사를 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몇 시에 먹느냐?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낮에는 계속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외에 무슨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를 먹게 됩니다. 간식도 좀 먹고. 그러니까 그때는 당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기만 하죠. 근데 당이 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밤에 잠을 잘 때예요. 아무것도 섭취를 하지 않으니까 혈당이 좀 낮아진다. 근데 만약에 잠에 들 때에 배가 비어서 배가 고픈 채로 잠이 든다면 자는 동안 내내 당이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길로 접어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식사한 지 한두 시간밖에 안 돼서 배가 아직도 부르고 소화도 안 됐는데 잠이 들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당이 올라가는 오르막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당이 올라갈 건 뻔한 이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아침 식사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면서 자꾸 올라가기만 한단 말이죠. 내려갈 시간이 없네요. 기회가 없어요. 시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네요. 그래서 우선 환자들이
당뇨인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거는 잠들기 6시간 전부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평상시보다 저녁 식사 후 잘 때까지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때 꼭 운동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운동을 못 하더라도 활동을 하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활동이라고 하면 걷는다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다 되고 배가 어느 정도 출출해질 때까지 시간을 주는 거죠. 출출해지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식사의 종류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당뇨의 가장 그 적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어려운 그 당뇨 식사 조절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회식이에요. 회식. 그러니까 직장인들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회식 자리는 어차피 꽤 비싼 데를 가게 되니까 아깝기도 하려니와 또 회식 자리에 가서 내가 안 먹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꾸 권해요. 그렇죠. 왜 안 드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술 드시게 되고 식사 시간이 보통 2-3시간으로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이 먹게 되죠. 습관적으로 자꾸 배가 안 고픈데도 먹게 되고 음식이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당뇨 있는 분이 당이 갑자기 조절이 잘 되다가 나빠질 때 물어보면은 반드시 명절이 끼거나 회식이 많았을 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몇 칼로리냐, 교환 단위가 얼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더 먼저 중요한 거는 회식이라는 난관을 어떻게 이걸 돌파할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난관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돌파하면 되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회식이라는 것은 먹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네요. 회식이라는 건 모임을 가지면서 식사를 곁들이는 것이 회식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모임 자리는 뭔가 의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안에서 우리 부서의 단합을 위해서 가는 거라든지 송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정다운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이야기거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 직원이 10명이 회식을 한다 치면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각자 구성원들마다 얘기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김 과장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들이 결혼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저 말단 대리는 요번에 무슨 뭐 성과 그 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든지 그런 거를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하고 5분씩만 얘기를 해도 10명하고 얘기를 1시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를 이제 서빙 신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빙 신공이요? 신공이라는 건 이제 보통 무협지에서 나오는 아주 무술 중에 굉장히 위력적인 무술을 신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빙이라는 건 이렇게 남들이 잘 들 수 있게 이렇게 나눠준다 그런 뜻인데 가령 이제 회식 자리에 가면 음식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선 같은 거를 내 앞에다 갖다 놓고 그걸 아주 예술적으로 바르는 거죠. 생선 가시와 살이 완전 100% 분리되게 그렇게 분리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연구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해본 바로는 그 등 쪽을 따라서 일단 그 뼈를 아니 등에 뼈가 없죠. 등뼈가 없나요? 등 지느러미가 있지. 그러니까 그 껍데기를 등 쪽을 갖다가 싹 한꺼풀을 벗겨내면요. 거기서부터 반으로 쫙 가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된 뼈를 갖다 싹 드러내고요. 내장을 꺼내면 완전
정확하게 반쪽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걸 사람 수대로 나눠서 주잖아요. 네. 그러면 제 앞에는 생선 뼈하고 머리만 남아있죠. 꼬리하고. 먹기 조금 그런 것들만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찌꺼기만 남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안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네. 나는 당연히 첫 번째로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네요. 그렇게 하면 벌써 한 15분 지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뭐든지 좋아요. 깻잎이다. 그럼 깻잎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한 겹씩 해가지고 해바라기 모양으로 쫙 돌려서 이렇게 그걸 분리를 해놓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기도 좋으려니와 일단 시간이 가요. 그 다음에 김치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밥그릇만 상 밑으로 집어넣으면 아무도 내가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막상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 네. 해보면 재미도 있으려니와 네. 시간도 잘 가고 배고픈 줄도 모르게 돼요. 그러면서 정 배가 고프면은 가서 당뇨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네. 뭐 야채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그런 것만 네. 조금씩 먹는 거죠. 그러고 막 준비한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다 가고 자 갑시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신선한데요. 당뇨에 그렇습니까? 대한 이야기를 예.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예.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처음이신 그러니까 것 같은데. 다들 생각하기를 회식은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비싼 데를 가니까 본전을 찾아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회식은 모임이기도 하다. 네. 그러니까 모임을 더 위주로 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안 먹는 기술도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혹은 거기 참석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질 것이고 네. 일거양득이죠. 그렇죠. 일석이조네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굉장히 배려도 잘하고 네.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고요. 네. 사회적으로도 예,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석삼조라고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당뇨도 조절하면서. 예. 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로만 해도 예.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꾸기만 해도 이렇게 당뇨를 조절할 예. 수 있다는 거네요. 오늘 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술이 큰 문제인데 술, 네. 술이 문제인데 술을 드셔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전문 선생님들은 술을 먹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네.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그렇죠. 관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술 자체로는 당이 많이 안 오르는데 술하고 같이 먹는 안주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네. 그 만약에 안주를 전혀 안 먹고 술만 드시는 경우에는 당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알코올 중독자 네. 중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어쩔 수 없이 드실 때는 안주를 드시지 말고 술을 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주를 안 드시고 술을 드시면 술이 빨리 취하기 때문에 석 잔 이상은 무리입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으면 더 드시겠죠. 그렇지만 안주를 같이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낫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드시면 3일 이내에 또 먹으면 그 술로 인해서 오는 타격이 중첩이 됩니다. 자꾸 네. 누적이 되니까 3일 이내에는 먹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술을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네. 그게 타협적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신 예, 것 예. 같은데요.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우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번에도 또 더 좋은 말씀 예, 해주실 알겠습니다. 거죠? 예.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께 함께 인사드리고 예,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